것만 해야 돼요? 지방 것도 해야 돼요? 수익률이 법정지상권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전국의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봤고요.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입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건물을 한다, 토지를 한다? 네, 토지만 한다. 건물을 본다, 안 본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사성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있음, 아까 봤듯이 찾았을 때 이런 사이트에 법정지상권 부분이 있음, 이런 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이란 거예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런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물건을 한번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충북 보은권 보고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있죠? 지분 매각인,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이 있음,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법정지상권은 책임진다, 안 책임진다? 누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낙찰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 있음 하면 어떻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서워서 안 온다. 근데 우리는 법정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도 모른다. 우리 뭐만 본다? 많이 떨어졌는지만 본다. 왜? 많이 떨어진 물건을 우리가 토지를 낙찰 받고 나서 뭐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료만 달라고 하면 필요 없죠. 더 무서운 거 있죠? 철거를 같이 해야지. 건물 철거해. 우선 찔러요. 건물 철거 여부는 누가 결정해준다? 법원에서 해준다. 우선은 내가 토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건물주는 알까요? 몰라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은 아나요? 몰라.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우리 뭐 달라고 하면 되지? 지료 주고 철거하라고 얘기하면 되죠? 지료 달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누가 똥줄 탈까요? 건물 소유자가 똥줄 타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나는 뭐를 주장할까요? 그 사람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린 지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 달라고 하는 거야. 내 거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료도 줘야 되고 지료는 또 누가 결정을 하죠? 우리가 달라고 한 대로 주나? 안 줘요. 법원이 결정해. 이게 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 결정을 다 누가 해준다?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되셨어요? 그러면 이 법원에 결정해 주는데 오래 끌겠죠. 아마 법정지상권은 최소 1년은 가면 최소 1년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는 계속 그 사람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틀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인이 받아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주인이 이거를 놓친 거 아니야. 토지를 사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샀으니까 나한테 끌려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몰라.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철거는 됐고요. 뭐 달라고 해야 돼? 지료 주세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하면은 지료 달라고 하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네요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철거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철거하고 뭐 달라고? 그동안 했던 지료 달라고. 그러면 무허가 불법을 상관하지 않는다?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무허가는 어땠고 불법은 어때? 우리는 토지가 불법일 리는 없잖아요. 토지 불법이 뭐가 있지? 없죠. 토지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축물이 다 불법인 거잖아요. 건축물이. 근데 우리가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우리는 토지만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들한테 토지 사용료를 주고 건물을 철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물건의 입찰 여부는요. 토지만 경매가 진행돼요. 한 번 더 강조하면 뭐? 토지만.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왜 안 따진다? 아까 우리가 6가지 쭉 설명 들었지만 그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알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알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해되셨죠? 분명히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것도 딱 보여지는 물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필요가 없다. 자, 뭐만 따진다?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 가격의 몇 %? 그냥 이것만 따진다. 왜? 토지만 경매가 되는 게 법정지상권 성립 없는 따지지 않고 최저 매각 가격의 몇 %? 40% 50%에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기다려서 입찰하려고. 그럼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충청도 거 봤죠? 충청도 거. 이제 종합 검색에서 충청도 말고 또 딴 데 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전라북도 볼까요? 전라북도? 아니요, 나 지금 수도권밖에 못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볼게요. 경기도. 네. 경기도의 법정지상권 검색합니다. 검색하는데 174건이나 있으면 좀 많잖아요. 우리는 몇 % 안에 들어야 되죠? 40. 그럼 50% 이하여야 되잖아. 그럼 두 번 유찰을 해야겠네. 최소 유찰 횟수를 두 번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두 번 해서 검색하게 하면 좀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47건이나 있네.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토지, 단독주택, 공장, 근린, 연립 다세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거에 우선은 연립 다세대 물건부터 한번 볼게요. 유치권도 있고요. 유치권 있으면 다다음 시간에 배웠겠지만 법정지상권 있고 재경매 있고 매임지네요. 이 다 어려운 것들만 있어요. 근데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30부억짜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몇 떨어졌나 한번 볼게요. 얼마나 넓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양평구 좋은동 거고요. 아파트가 비싸. 뭐 하여간 이러네요. 그냥 뭐 요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제 법정지상권이 왜 생기느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생기나 보다. 그렇죠? 우리는 뭐만 본다? 토지만 본다. 여기 요런 물건은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도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랑 사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근린 볼게요. 창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네요. 이것도 이제 이게 커. 요거 볼까요? 덕양구, 근린상가. 여기면 이것도 토지 전부, 건물 전부네. 우리 뭘 본다? 토지만 본다. 다른 거. 여기 토지만 있네. 토지만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봅시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분에 토지가 있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분묘기준권도 법정지상권과 같은 거라고 보니까. 이런 물건이 됐을 때 우리 뭐만 봤다? 이게 토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있는 물건을 봤을 때 이게 40에서 50% 안에 들어있는가 확인해서 우리는 요거를 가고 만약에 여기에 이 토지 소유자 외에 건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건물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하면 뭐 달라고 한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멋진 건물이라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뭐 달라고 한다? 지료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입찰 요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립하는지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낙찰도 대처용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볼게요. 낙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뭐 달라고 한다? 지료 달라고 한다.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누가 판결해 주죠? 법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해달라고 했어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지료 청구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지료 청구해라. 이거를 법무사를 써서 해도 되고요. 내가 지급 명령이나 내용 증명 보내도 돼요. 법원에 가서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소송하게 하면 돼요.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하고 사실은 토지를 산 다음에 사실은 누가 샀어야 되는 거죠? 내 토지를 원칙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소유자가 왜 못 샀을까? 몰라서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가 건물에 나오는데 모를까요? 절대 모르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안 했을까? 낙찰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건물 소유자라면 이게 유찰되는 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바로 사야지. 자기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데. 근데 마음이 쪽제비라 그걸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지분이면 토지에 지분을 물고 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도 할 수 있지만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공유자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차례 참가하지 않아서 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몰라서라기보다 이 차례 참여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이 차례 참여했다 하더라도 떨어져서요. 근데 대부분이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는요. 건물이 새 거이면 새 거일수록 이 차례 참가합니다. 근데 욕심에 싸게 쓰는 거예요. 높게 쓰는 게 쉽다 어렵다? 높게 쓰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높게 쓰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높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사람들이요 100명이면 100명 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누구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가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쓰는 사람은요 그거를 통해서 300만 원, 400만 원 벌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100만 원짜리로 들어가는데 누가 200만 원, 300만 원 써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감정가로 썼으면 거의 대부분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갖고 가요. 근데 더 싸게 쓰려다 보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내가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도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안 사주면은 뭐 하면 된다? 얘기했죠. 토지 소유자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하라?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고 지료 청구해라. 그리고 감정가 대비해서 3에서 9% 우리 몇 퍼센트 한다? 9%. 왜 9% 한다? 조정될 거니까. 조정은 내가 한다, 법원이 해준다. 네, 법원이 해준다. 그리고 법원이 해주더라도요, 그 조정된 금액으로 안 줬던 금액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2년 동안 지료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이에요. 당연히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 건물을 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건물을 매수할 때는 제가 다 줘야 돼요? 아주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안 팔면 계속 우리가 흔드니까, 만약에 내가 건축비가 100억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100억 다 주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에 살아? 무조건 싸게 살아. 아니 지상을 성립하지 않으면 네. 철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거는 그냥 쉽게 안 가. 쉽게 안 되니까. 네, 왜 쉽게 안 되냐면요. 우리 법정지상권의 처음에 취지는요.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에 철거해!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여지가 있는 물건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철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진 않는다고. 합의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런데 죽어도 합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죽어도 소송 걸 거야. 자기가 이기는지 지는지 상관없이. 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리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지료 청구 소송은요. 지료는 최대한 많이 청구한다. 몇 프로? 9%. 지방 쪽으로 가야 좋은 물건이 많다. 전국을 찾아. 서울보다 아까 지방이 많다는 거 확인하셨죠? 서울에 있는 물건들 중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그러니까 서울에 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이 이만큼 많은 거야. 아까 이제 종합검색에서 서울 볼게요. 근데 서울은요, 법정지상권 해갖고요. 이게 보시면, 유찰수 2회, 서울은 40% 3회 해야 하잖아요. 있을까요? 서울에? 법정지상권 3회짜리가? 네, 있네요. 이렇게 세 개 있긴 하네요. 네, 엄청 어려울 거야, 아마. 이거 분석해야 하니까. 한번, 마지막에, 요게 세 개 중에서 그나마, 정지된 거 빼고, 정지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이제 2억 1,700짜리 한번 볼게요. 어떤 물건인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북구 정릉동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리고 토지는 어떻다?
들어갈 만하다. 토지 해가지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틀리면 이건 뭘까요? 이거 예상하면요. 물상 보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 항상 지분이든 어쨌든 간에 법정지상권이 이 물건을 팔만한지는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여튼 아파트가 인근에 있고 야 이건 또 재개발 수요도 좀 있겠는데 정릉동이고 진짜. 괜찮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보면 막 여기 보면 재개발 촉진이고 이런 거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무슨 촉진 떠져 있네. 여기 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앞에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물려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물려 있죠. 무슨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에 물려 있죠. 그러네. 그렇죠? 한다 안 한다? 할만하다. 근데 법정지상권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무서워. 근데 이걸 내가 풀 수만 있으면 어떻다? 할만하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지상 건물에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구해. 이건 누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낙찰자가 알아서 하라는 물건이에요. 현황 조사나 이거 꼼꼼히 봐야겠죠? 네. 예. 본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현장 방문, 구옥 단중 주택임 하면서 상가 어쩌고저쩌고 하여 미발견하고 있고요. 제시 건물 감안시 단가는 이게 법정지상권의 단가가 제곱미터당 409만 5천 원이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법정지상권의 이유는 여기에 레인지 안에 살짝 안 들어왔네. 40에서 50인데 서울권이니까 아깝더라도 50% 쓰면 되죠. 안 들어오면 우리 이거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 이 건물 돈 줄까요? 안 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아. 안 주지만 이게 만약에 건물이면 이게 11.25평이니까 아마 이게 재정비 지구라도 90제곱미터는 돼야만 아파트가 나와요. 이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현금 청산 물건이니까. 현금 청산돼도요 이 감정가보다는 더 줘요. 네? 금액은 나온다고. 이게 등기부에 보면 얼마 나오는지도 알고요. 주변에 부동산 보면 제곱미터당 얼마에 현금 청산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뭐 살펴볼까요? 항상 똑같아요. 자, 우선 이 사람이 요거 봐야죠. 요거 등기부 등본 보면 말소 기준 찾아죠. 말소 압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네요. 만약에 성북구청이나 이런 게 당해 쓰일 수 있잖아요. 압류가 그때는 당해 쓰이는 인지는 금액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돼.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데 대항력이 없다 하면 상관없다. 왜냐면 다 거기서 끝날 테니까. 근데 대항력이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이게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법정지상권에다가 이게 무슨 지분인가? 토지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지분도 괜찮아요. 이런 물건은. 그러면 자, 여기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 인수하는지. 다시. 인수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까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 부분도 있고 이게 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현금 청산되는 금액은요 우리가 예측이 되나요? 가서 물어보면 돼요. 지금 현금 청산이 다 재개발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은 나쁜 물건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요 렌즈에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받으면 이 건물 소유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된다. 건물 철거하시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주겠죠? 2년 동안 안 주면 뭐 한다? 건물 철거할 수 있다. 그럼 누구 거 된다? 내 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서울권에 있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지방은 더 많다 없다?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첫 시간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